자, 여러분 시간이 그 9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좀 시간이 남아서 저 짜장면 좀 먹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가성비 좋은, 보이시죠? 만리장성하고 투가리 해장국이라고요. 가성비가 괜찮은 식당이에요.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짜장면을 3,500원에 그 꽃배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 네, 여러분 영화 잘 봤습니다. 자, 영화 줄거리를 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.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좀 나갔다 들어오시면 좋겠네요. 자, 영화가 시작하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지하 터널, 지하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. 자, 한 소녀가 해변가의 그 놀이시설에 부모를 따라 이제 놀러 가게 되고요.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그냥 해변가를 거닐다가 멀린의 숲이라는 그 놀이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. 거기서 그 복제 소녀를 만나게 되죠. 자신과 똑 닮은.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그 소녀는 성장을 해서 이제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남편하고 다시 그 해변가로 놀러 오게 되죠. 그 소녀는, 그 엄마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. 왠지 모를.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11장 11절,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한 경고 그런 걸 담고 있는 구절이죠. 11시 11분에 드디어 그 경고가 이루어집니다. 복제 인간들이 자신과 똑 닮은 인간들을 습격하게 되는 것이죠. 자신과 똑 닮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가족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 질문에 그 복제 여자는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. 그림자로서의 삶, 복제 인간으로서의 그 비참했던 삶에 대해서 원망의 말투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. 여러 가지 방식으로. 근데 오히려 가족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반격에 성공을 해서 그 복제 인간들을 한 명 한 명 처치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를 이제 떠나려고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. 그러다가 이제 아들 제이슨이 그 복제 여자에게 납치돼서 지하 도시로 끌려가게 됩니다.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는 그 멀린의 숲으로 다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. 거기서 그 복제 여자를 다시 만나죠. 복제 여자는 그 복제 인간으로서의 삶, 또 복제 인간들이 왜 인간 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, 그 소녀랑 옛날에 만났을 때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. 이 격투 끝에 제이슨 엄마가 그 복제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. 근데 복제 여자를 죽인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 동물 목소리 비슷하게 울음소리처럼 내는 그 복제 인간들의 목소리를 상당히 닮았습니다. 이게 웬일인가요? 알고 봤더니 영화의 반전이기도 하죠. 예전에 소녀가 그 멀린의 숲의 방에서 복제 소녀를 만났잖아요. 그때 복제 소녀가 그 인간 소녀를 지하 도시에 데려가서 감금을 하고 그 소녀의 삶을 훔쳤던 것이죠. 그러니까 둘이 바뀐 겁니다. 그래서 그 소녀의 삶을 복제 인간 소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좀 예상은 됐지만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반전이고요. 아들이 이제 엄마의 그런 이상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엄마를 바라보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묘한 미소를 둘이 나누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. 네, 여러분, 이 영화는 그 감각적인 음악과 음향 효과가 상당히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좀 싫어하는 영화가, 여러분도 많이 싫어하시는 공포 영화가 진짜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놀래키는 하는 이런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. 굉장히 재미없죠. 고리타분하고.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영화입니다. 음악이나 음향 효과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정도 그렇고 그 관객들을 좀 긴장시키는데 분위기로
성공하고 있는 영화예요. 내용도 겟아웃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참신하진 않지만 분명 영화 속에 참신한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. 일단 스토리 자체가 이 감독이 상당히 창작적인, 창의적인 그런 스토리라서 나름 재밌고 신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영화 재밌습니다. 그리고 단점이라 그러면요,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중간 부분이 그 복제인간들을 이제 격투 속에 이제 죽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무슨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복제인간들을 한 명 한 명 죽여나가면서 약간 좀 분위기를 오히려 좀 안 맞게 하는 그런 약간 조크 같은 느낌들이 잠깐 나오는데, 물론 과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영화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친다는 좀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제 진지하고 좀 무겁고 되게 참신하다가 중간 부분이 약간 무슨 좀비 영화를 보는 듯이 게임, 킬링 무비? 예, 킬링 게임? 뭐 이런 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지루했고요.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? 그 예레미야 11장 11절이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이 영화 속에 나름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,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복제인간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인간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알리려고 했는지, 그 뭐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인간 릴레이를 만드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, 전반적으로 그 관객들에게 이 영화 속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데 완벽하게 좀 관객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기보다는요, 제가 리뷰 영상에서 종종 얘기했던 얘기인데, 너무 친절한 영화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. 또 좋게 생각하면 관객들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, 저런 의미가 아닐까,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, 또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. 자, 그리고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본 의미 중에 하나가요, 여러분들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복제인간들의 무기가 뭔가요? 가위죠. 근데 이 가위가 왜 무기하고만은 많은 무기 중에 가위를 썼을까요, 여러분? 가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날이 겹쳐져서 움직이는 것이 가위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설정에 복제인간이라는 그 설정이 나오니까 그 가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설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무기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가위를 쓰지 않았나,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석했던 것들, 뭐 토끼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. 뭐 실험실 쥐처럼 복제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토끼를 좀 쓴 게 아닌가. 그래서 뭐 철창을 나와서 막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는 그 토끼의 모습이 그 지하도시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그 복제인간의 모습을 또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. 그리고 얼굴이 검은 흑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하얀 토끼들이 나오면서 약간 그 백인과 흑인의 문제, 겟아웃처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상당히 뚜렷해 보이는 이 감독의 그 성향이 이 토끼 설정에도, 색감의 그 대비에도 나타난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나름의 이런저런 해석을 좀 해보시고요. 또 그 영화 이 리뷰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좀 다양한 분들이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밌으니까 꼭 보시고요. 저는 이 영화의 평점을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주말에 또 연인하고 보러 가시면 좀 영화 보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영화가 아니라, 야, 이런 의미 아니야? 왜 이렇게 했지? 저렇게 했지? 이렇게 좀 서로 질문이나 답변을 좀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더 좋은 영화, 또 그리고 재미난 영화로 여러분들 또 빨리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